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미래사업 아이템, 먼 미래사업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국가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또는 미래 신국가에 대한 꿈을 한번 꾸어보겠다, 아니면 해상 국가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 나도 국가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해상주택, 둥둥섬,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사람들이 이제 둥둥섬에서 살 수 있는, 또는 육지가 많이 소멸하고 바다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바다에다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이런 일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한 8개 정도의 단체가 해상도시 또는 해상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easteading Institute라고 패트리 프리드만이 하고 있는 이 Seasteading Institute, 패트리 프리드만을 제가 한국에 4년 전에 초청을 해서 왔다 갔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절반이 깔아앉아서, 그죠? 절반이 깔아앉아서 바다 밑에 이렇게 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틀란티스라고 깔아앉은 도시가 이미 있죠. 그런데 해수면 상승은 급격하게 일어나서 2030년 이후에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바로 뉴욕입니다. 저도 뉴욕에서 살았는데, 이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 가는 페리가 보이죠, 오른쪽에. 요 앞에는 전부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뉴욕이죠. 여기가 가장 먼저 깔아앉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뉴욕의 맨하탄이 제일 먼저 깔아앉는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상도이겠죠.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빌딩의 절반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게 샹하이 이런 모습입니다. 샹하이는 기후 4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런 정도로 많이 깔아앉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2도 정도, 기후가 2도 정도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고, 4도 또는 5도가 상승하면 대부분의 대도시는 이렇게 물속에 빠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학자로서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그지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패트리 프리드만이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를 2007년도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땅 따먹기는 끝났다, 땅은 주인이 다 있다. 달 따먹기도 구글이 지금 패트리 프리드만은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달에는 이미 문 익스프레스라고 구글에서 펀딩을 한 회사가 달을 지금 달에 금, 은, 헬리움, 중요한 금속이 있는 곳을 다 채취를 해서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처럼 달 따먹기, 땅 따먹기, 심지어는 뇌 따먹기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글에서 글로벌 브레인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문서는 구글이 접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만 남아있는 게 지금 바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따먹기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딩 인스티튜트, 여기에 정말 똑똑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패트리 프리드만은 할아버지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신 밀턴 프리드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자.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블루시드 보시죠. 블루시드는
구글이 미국 정부가 이란 사람에게 비자를 안 주자 아주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자로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국가를 하나 만들자. 비자가 필요 없는 곳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시스테딩을 만들고 있고 2025년, 2030년에 사람들이 300명이 먼저 이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집을 지어서 이것을 판매를 해요. 5억, 뭐 4억, 4, 5억에 판매를 하고 여기에 이주해서 들어가면 세금이 없다.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이제 물고기를 키워요. 어망을 깔아서 물고기를 키우고 바다 위에서는 미세조류를 해서 식용, 스피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또 바이오 연료를 생산합니다. 태양광으로 엄청난 바다 위에 태양광을 깔아서 플로팅 솔라라 그러죠.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 위에 태양광을 깔아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육지에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미 10년이 지난 이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는 블록체인이 나오자마자 블록체인 국가를 만들겠다 하여서 펀딩을, 그죠? 1차 펀딩, 시드마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펀딩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도 디자인을 해서 바다 위에 대도시를 건설해 보자라는 것이 바로 시스테딩입니다. 시스테딩에서는 블루 레볼루션에 조인해라 이렇게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왼쪽에 여기 그린이 바로 뭐냐 하면 스피룰리나입니다. 스피룰리나 미세조류 알지죠. 알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여서 식량을 조달하고 또 바이오 연료를 조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리버스테드라고, 리버스테드는 집이 동동동동 뜨는 집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집을 연결만 시키면 5,000개의 집을 연결만 시키면 큰 해상 국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태풍이 만약에 많이 온다면은 이 집들을 끌고 태풍의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큰 걱정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top arguing, start seasteading.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슬로건입니다. 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흩날리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요? 싫으면 떠나면 돼요. 다른 나라로 떠나면 됩니다. Stop arguing. 왜 청와대 앞으로 그렇게 1년이 그저 지나도록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까? 싫으면은 떠나서 다른 나라를 만들면 되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모토예요. Stop arguing. Start seasteading. seasteading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다에다가 내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다 위에 둥둥 뜨는 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는 그러니까 뭐 0.12인치 매년 0.12인치가 깔아앉고 있다고 IPCC 알죠? UN 기후변화 국가 간의 기후변화 협약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0.12인치가 0.2인치, 1인치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2030년이 되면 특히 10년, 15년이 되면 정말로 많이 깔아앉는 곳이 있습니다. 몰디브. 우리 사람들이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가라앉을까 봐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몰디브인데 몰디브 정부가 제안한 해상도시입니다. 보시면 뭐 해상도시 이렇게 우리가 튼튼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석유를 파는 플랫폼이죠. 석유 파는 플랫폼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해상도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몰디브가
여러 나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땅을 좀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절반을 팔아서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국가를 만든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메이 앵크라는 사람이, 그죠? 텐말라라고 합니다. 텐말라가 건축가인데, 포토그래퍼고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나라, 우리가 정말 멋진 나라를 또다시 만들어서 그 위에서 살 수 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요. 몰디브 섬은 이제 테크노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게 된다. 아주 지금 현재 있는 이 도시보다 훨씬 테크노 기술적인, 그죠?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이, 그죠? sink or swim, 깔아앉거나 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수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둥둥 뜨는 섬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국민들이 전부 둥둥 섬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요. 이렇게 거대한 바다 위에 해상 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Mayor of London, 런던 시장인데 여기는 런던 전체가 아니고 Mayor of London은 Financial District라고 런던의 금융시장 쪽에 있는 것을 메이어 그 런던이라고 합니다. 그죠? 메이어 오브 런던이 보리스 존슨이 또 이스트 런던에 있는 로얄 빅토리아 덕에다가 뭐를 지금 주장을 했느냐면 이제 해수면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영국도 섬나라니까 깔아앉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덕에다가, 그죠? 이 로얄, 여기 있죠. 로얄 빅토리아 덕에다가 둥둥 뜨는 섬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둥둥 뜨는 섬을 여기 위에다가 중앙에 하얀, 지금은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둥둥 뜨는 섬, 이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보여주면 각자 자기가 둥둥 뜨는 섬을 만들어서 바다는 뭐 무궁무진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깔아앉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메이어 오브 런던 보리스 존슨이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얄 빅토리아 덕에서, 덕이라는 데가 뭐 만 같은 데죠. 그 사이에 여기는 파도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지어서 밖으로 나가자. 둥둥 이제 떠는 집을 짓는 거죠. 집이 한두 채가 아니라 수백 채, 수천 채가 되면 그것을 연결시키면 하나의 해상 도시, 해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에도 이제 둥둥섬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4년 전에 발표가 되었고, 지금은 뭐 꽤 많이 지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위에 큰 해상에 큰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집에 매달려 있는 거죠. 감나무에 감이 매달리듯이 이렇게 해저 구조도 매달려서 여기에 뭐를 지어요? 거실, 그 다음에 특히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지으면, 거실에서, 벽화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벽화 필요 없이, 지나다니는 물고기가 벽화가 되고, 텔레비전, 사실 물속에서 텔레비전을 보기가 힘들죠. 지금 현재로는. 그럴 경우에 TV 대신에 지나다니는 이렇게 수영하고,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을 벽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 구조물이 있어요. 해상 구조물에 매달려 있는 해저주택이 유행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저주택도 굉장히 크고 거대하죠. 이 밑에 또 이 무게에 매달려 있는, 감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 있는 해저 구조가 있습니다. 요것은 누가 디자인했느냐 하면, 그죠?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살리아를 디자인했는데 빈센트 갈레보라고. 빈센트 갈레보는 아주 특이한 건축물을 많이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 비살리아. 비살리아는 길쭉하게 생긴 큰 배입니다. 큰 십. 이 십에 사람들이 5만 명이 탈 수 있다. 뭐 2, 3만 명에서 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집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요. 거기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을 비살리아에는 물론 그린이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5만 명을 살 수 있다. 5만 명의 난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린이 들어가고 야채, 채소는 전부 재배해서 먹어야 되겠죠. 또 릴리패드가 나왔습니다. 릴리패드는 잘 보시면 릴리처럼 생겼습니다. 릴리가 백합입니다. 백합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이 펼쳐지고 당연하게 위에 구조물, 해상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해저 구조물도 있고요. 해저 구조물에서는 주로 우리가 양식장, 해저에서는 주로 이 5만 명을 먹여 살릴 그린은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린이 있죠. 이렇게 야채를 벽에다가 키우고 밑에서는 자 밑에 보시면 밑에 해저 구조물은 여기에서 양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 난민 대비책이다. 5만 명이 둥둥 떠다니는 섬으로 모여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릴리패드예요. 릴리패드는 뭐 두바이라든가 중동에서 돈을 내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를 보시면 그죠? 이미 이렇게 난민 대비책을 쓰고 있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릴리패드가 둥둥섬의 컨셉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레퓨지 기후 난민을 하우스 할 수 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대도시 옆에 릴리패드를 지어 놓으면 자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겠죠. 저기로 난민이 되어서 이사를 가면 되니까. 그 릴리패드의 최근에 나온 디자인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는 자 어떻게 그린을 완성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조할 것인가. 대단한 섬이죠. 멋진 섬입니다. 보시면 안에 내부에 완전히 첨단화된,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전부 육지에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당장 내일 뭐 하루 만에 다 깔아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릴리패드의 디자인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이런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릴리패드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시미쭈 코퍼레이션이 지금 디자인해 가지고 일본이 깔아앉으면, 일본도 섬나라니까 깔아앉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무라 증권 하고 그 다음에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슈퍼 코퍼레이션 해서 지금 이런 디자인을 그린 플로트라고, 그린이죠. 플로트는 둥둥 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린 플로트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이 위로 올리겠다. 가라앉지 않게 사람들이 배를, 큰 배 섬을 만들어서, 둥둥 섬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 태우겠다. 이런 겁니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크 호텔을 디자인을 했어요. 지금 뭐 섬들을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이런 것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데 보통 뭐 10년, 20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겠죠. 전부 그린입니다. 이 안에도 보면은 대부분 그죠. 야채, 채소, 토마토, 뭐 과일을 어떻게 키워서 먹여 살릴 것인가. 집만 지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죠. 러시아의 아크 호텔입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이 국가가 대비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맨 위에는 뭐를 할 것인가? 윈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당연히 바다 맨 꼭대기에는 풍력이 세니까 풍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밑으로 프레시 에어가 들어와서 이 안에 내부 전체에 깨끗한 그죠? 신선한 공기를 또 우리가 그 공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껍질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배의 껍질, 맨 위에는 솔라 에너지 태양광을 깔아야 되겠죠. 이제는 투명한 태양광을 깝니다. 여기는 투명한 태양광이라고 이미 아이디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thermal water 에너지라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다의 따뜻한 이런 물을 활용하는 이런 에너지도 하고 그래서 첨단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코 프렌들리한 이런 섬들을 짓고요. 인도마저도 지금 이렇게 워터 빌딩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이런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도 같은 경우에 여기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용하여서 물을 생산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시키는 이런 물 워터 빌딩을 우선 디자인을 했어요. 워터 빌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이런 디자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으로 다 뒤집혀 있죠. 태양광에다가 물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안에는 사람들이 거주, 기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섬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해요. 국민이 불안하면 불만이 생겨요.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차피 기후변화는 온다. 그리고 지구 해수면 상승은 온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그죠?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죠. 그러면 불만이 사라집니다. 불만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죠. 미래 아이템, 이것은 개개인에게 저희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미래 아이템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각 나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바다 위에 둥둥 뜨는 해상 도시 해상 국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 아이템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네.